안녕하세요. 이러면 들린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중이염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병원을 다녀요.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중이염에 왜 그렇게 잘 걸리는 건지, 또 왜 잘 낫지 않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가 콧물을 흘려서 감기약 받으러 병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중이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막 속에 노란 삼출액이 고여 있는 상태,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통증은 없고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삼출성 중이염 왜 생기는 걸까요? 귀의 모식도입니다. 외이도를 지나면 고막 이소골, 달팽이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이소골은 지우겠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합니다. 고막이 잘 진동할 수 있는 이유는 고막 내부, 즉 중위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이 공기는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코 안 가장 깊숙한 공간을 비인강이라고 하는데 콧구멍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이 비인강을 채웁니다. 이 중이와 비인강은 이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에는 이렇게 문고리가 달려 있고요. 꿀꺽 하고 삼킬 때 저 문고리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문고리 근육이 수축해서 이관을 당기게 되면 길이 열리고 그 순간 비인강의 공기가 중위로 이동합니다. 한 번 침을 삼키면 0.1초 만에 열렸다가 닫힙니다. 꿀꺽, 꿀꺽, 꿀꺽. 사람이 하루에 약 1000번 정도 삼키니까 하루 1000번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감기로 인해서 이관 입구가 부어올라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침을 삼켜서 이관을 열어도 입구가 막혀 있으니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위의 공기가 부족해지니 음압, 즉 네거티브 프레셔가 중위 안에 형성이 되고 이 음압에 의해 고막이 안쪽으로 꺼지면서 삼출액이 고입니다. 이 부황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면역세포가 해결합니다. 임파구가 등장해서 바이러스를 처리하면 막혔던 입구가 열리고 침을 삼키면 삼출액이 쭉 빠져나갑니다. 즉 자연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소아 삼출성 중이염이 자연 치유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스턴에서요 약 2600명 삼출성 중이염 아이를 모아서 경과 관찰을 하였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는 2600명 전체가 삼출성 중이염 상태였고요. 보름이 지나면 30%가 낫고 한 달 지나면 60%가 낫고 2달 지나면 80%가 낫고 석 달 지나면 90%가 자연 치유됩니다. 즉 10명이 삼출성 중이염에 걸리면 3개월 후에 9명은 자연 치유되고 1명 정도만 계속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10명 중 1명이 3개월 지나도록 자연 치유되지 않은 이유는 이관 입구가 계속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을 삼켜도 삼출액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환기관 삽입 수술을 합니다. 고막에 환기관을 꽂으면 이 관을 통해서 삼출액이 쭉 빠져나갑니다. 3개월 이상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고막이 함몰되어 있고 삼출액이 고여 있죠. 고막에 부항을 뜬 겁니다. 환기관 삽입을 하니까 고막이 펴지고 삼출액이 사라집니다. 보통 9 내지 12개월이 지나면 고막이 아물면서 환기관은 저절로 빠집니다. 콧물 좀 흘렸지만 잘 놀던 애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합니다. 병원 데려갔더니 고막이 이렇습니다. 급성 중이염입니다. 엄청 아프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같은 감기에 쟤는 이랬는데 얘는 왜 이런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간략히 복습하면 중위 공간의 공기는 비인간 공기가 이관을 통해 이동한 것입니다. 감기로 인해 이관 입구가 막히면 중위로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 중위에는 음압, 즉 네거티브 프레셔가 형성되어서 고막이 꺼지고 삼출액이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요, 쟤나 얘나 똑같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비인강에는 다양한 상재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헤모플러스균 등이 대표적인데요. 얘들은 비인강에 머무는 동안은 아무런 병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위의 저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가 문제입니다. 어찌저찌해서 이관이 열리는 순간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상재균들과 바이러스를 빨아들입니다. 많이 아프고 심하면 열도 나는 급성중이염입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세균 감염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가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급성중이염에 걸린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 290명을 모았습니다. 반은 항생제 10일 먹이고 반은 가짜 약을 10일 먹였습니다. 가로축은 약 먹고 난 후 시간이고 세로축은 중증도입니다. 역시 항생제 먹으니까 쭉쭉 좋아지죠?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완치 수준입니다. 이 가짜 약 먹인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균이 번식한 급성중이염인데 항생제 안 먹고도 잘 낫는 이유 과연 뭘까요? 역시 이관입니다. 꿀꺽 침 삼켜서 이관이 열리면 모두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급성중이염도 항생제 쓰지 않고 잘 낫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이 권장됩니다. 24개월 이하로 매우 어린 경우나 심하게 보채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 고막이 터지고 귀고름이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항생제 사용이 추천됩니다. 급성중이염도 결국 감기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아이, 어른 모두 감기 걸리는데 급성중이염은 왜 아이들에게만 주로 발생하나요? 그건 이관의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성인의 이관은 길고 오르막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소아의 이관은 짧고 평지입니다. 지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아이들은 아데노이드가 큰데요. 아데노이드는 상재균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균이 많으니 급성중이염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삼출성중이염과 급성중이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시작은 감기입니다. 중이염 너무 자주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기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고요? 이러면 들린다 제22편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는 3가지 비법 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